안녕하십니까. KNX 퓨처스타 파도팀의 파생 상품 읽어주는 남자 이광준입니다. 오늘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할 건데, 처음에는 이자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이자율을 바탕으로 이 선물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는지까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율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통 뭐 10%라고 하면은 연 10%라고 하면은 100원을 투자하면 10원이 나오는구나 정도에서 이해를 끝내시는데, 이것만으로는 되게 애매한 숫자입니다. 뭐냐면 우선은 이 연을 설정하는 게 이제 365일로 하는 경우도 있고 360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액츄얼이라고 해서 2월 같은 경우는 28일인 경우랑 29일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1년은 365일 또는 366일로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를 두고 이 연의 숫자를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10%도 이 이자를 1년에 몇 번 지급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연을 어떻게 계산을 하고 이만큼 이자율 퍼센트를 1년에 몇 번을 주는지를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자율 바탕으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볼 건데, 우선 원금 P 그리고 이자율 R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연도로 가서 여기 T년 D 까지 볼 건데, 우선은 단위부터 하면은 그냥 이 정해진 퍼센트만큼만 이자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뒤에는 P에다가 플러스 P 곱하기 R, 그래서 P에 1 플러스 R이 되겠고, 2년 뒤에는 P 더하기 P에 R 그리고 P에 R이 돼서 P에 1 플러스 2R, 이렇게 가다 보면은 T년 뒤에는 P에 1 플러스 RT가 됩니다. 이제 복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처음 원금 P로 시작해서 1년 후는 똑같습니다. P에 1 플러스 R. 근데 이 2년부터는 이거를 바탕으로 이자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P에 1 플러스 R 더하기 P에 1 플러스 R에 R이 됩니다.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P에 1 플러스 R에다가 1 플러스 R이 돼서 P에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는 거고, 이거를 바탕으로 T년 뒤에는 P에 1 플러스 R의 T승,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고, 저희는 이 복리 이거를 바탕으로 설명을 이어갈 건데, 제가 아까 이자를 지급하는 횟수에 따라서 이자가 받는 게 달라진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두 번 이자를 지급을 한다고 합시다. 6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되면은 이 식에서 P에 1 플러스 N분의 R에, 그리고 여기서 이 M이 2가 되는 거죠. 두 번 횟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NT, 이것도 이제 똑같이 횟수, 그리고 T년, 이런 식으로 식이 바뀌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이자율은 1년에 두 번을 지급하니까 이제 절반의 이자율을 적용을 하는 거고, 그거를 N번을 1년에 지급하는데 그게 T년 동안 지급을 받는다 해서 최종적으로 이게 되는 거고, 이거를 저희가 이제 이산 복리로 계산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식과 연속 복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채권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1년에 4번, 2번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계산이 되지만, 보통의 저희가 자산을 투자를 할 때는 이 횟수 자체가 굉장히 좀 애매한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급 횟수를 무한대로 갔을 때, 리미트 M이 무한대로 갔을 때 P에 1 플러스 N분의 R에 MT, 이거를 연속 복리의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파생상품에서 이런 가격 결정을 할 때는 이 연속 복리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알려면은 우선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의 x승이 2, 이거를 알아야 되긴 합니다만, 그냥 2라는 친구가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 정도만 알면 되고,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이 식을 한번 보면은 리미트 m이 무한대로 갈 때 p에 1 더하기 r분의 m분의 1의 r분의 m의 rt 라고 하면은, 지금 이 모양을 중심으로 보면은 얘랑 지금 구조가 똑같죠? 그러면은 이 친구가 2가 됩니다. 그러면 그냥 결국 이 값은 p에 곱하기 2의 rt가 되는 거죠. 어차피 이거 원금을 빼고 이제 생각했을 때 결국 얘가 연속 복리로 계산한 미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래 개수는 반대로 이제 역수를 취해주면은 현재 가치를 구하는 개수가 되는데, 그때는 2의 마이너스 rt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현재 가치를 구하는 개수로 얘를 쓴다 라고 해서 이 이자율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선물의 가격을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선물 가격에 이제 이용이 되는 기초 자산은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투자 자산이랑 소비 자산. 투자 자산은 뭐 주식, 채권 아니면은 뭐 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는데, 물론 모든 자산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은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공업용으로 이제 쓰이는 소재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 소비 자산이 될 수도 있고 투자 자산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 때는 이론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자산은 다시 또 이제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배당 자산하고, 그리고 유배당 자산으로 하고, 이거는 이 투자 자산에 투자를 했을 때 지속적으로 이제 돈이 지급이 되느냐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우배당 자산은 계산이 편합니다. 얘는 그냥 F0는 S0 곱하기 2의 RT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저희가 일단 파생 상품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 중에 하나가 무위험을 가정을 합니다. 모든 자산에 대해서 무위험 수익률을 따라간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자율에서 계산한 연속 복리 이 2의 RT, 이 미래의 개수를 곱해서 선물 가격의 이론적인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배당을 실제로 받는 자산에 있어서는 식이 좀 다른데, 이것도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일정 금액을 지급을 받는 경우랑 일정 수익률을 지급을 받는데, 이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정 금액을 받는다고 쳤을 때 F0는 S0 마이너스 I에 2의 RT로 되고, 일정 수익률을 지급을 할 때는 F0는 S0 곱하기 2의 R 마이너스 Q의 T. 이제 이거를 보시면 일정 금액을 지급을 받고 일정 수익률을 지급을 받는데 왜 마이너스를 해주는지 약간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거는 선물이랑 선도 자산입니다. 현물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직접적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선물에 투자를 하면서 생기는 뭐 기회비용의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좀 편할 겁니다. 실제로 이거는 현물 자산을 투자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가격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만큼은 빼줘야 되는 거죠. 수익률의 경우에도 2%만큼은 빼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 소비자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소비자산은 그냥 이 소비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생기는 보유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계장을 운영을 하는 사람이라면 닭을 이제 길러야 되는데 이 닭을 기르는데 이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철이나 이런 것도 창고나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뭐 임대료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비용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유배당 자산을 계산했을 때랑 똑같이 일정 비용이 발생을 할 때랑 일정 비용 비율이 발생을 할 때 식이 달라지는데 F0는 S0 플러스 C 곱하기 2의 RT, F0는 S0 곱하기 2의 R 플러스 C의 T. 이제 지금 I일 때는 실제로 저희가 받는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해준 것처럼 소비 자산을 선물로 이제 구입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 비용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해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음의 수익이 이제 발생을 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해주는 거, 이 차이가 이거랑 이거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상 제가 여기 등식으로 적긴 했지만 보통 이게 작습니다. 왜 작냐면 실제로 이 자산을 보유를 했을 때 이익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 자산을 투자할 때 비용 말고 보유 편익의 개념도 같이 아시면 좋은데, 이 보유 편익이라는 경우는 말 그대로 자산을 내가 보유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뭐 이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까 양계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닭 같은 경우는 이거 운영을 하면서 드는 비용도 있지만 뭐 닭이 알을 낳는다고 하면은 이 알은 이익이 되겠죠. 아니면은 희소자산을 제가 보유를 하고 있다고 치면은 나중에 이 자산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이 자산의 가격이 올랐을 때 이것도 제가 이 자산을 보유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자산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면 공장 가동을 끊기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이 측면에서도 이익적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산 같은 경우는 이 보유 편익의 그런 개념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비용만 반영해서는 이 선물 자산이 뭐 실제로 등식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보유 편익을 반영을 한다면 이 식은 F0 곱하기 2의 YT, 이거를 보유 편익에 대한 개념으로 쓰겠습니다. 는 뒤에는 똑같이 S0 더하기 C에 곱하기 2의 RT가 되겠고, 만약에 비율로 적는다면 F0는 S0 곱하기 2의 R 플러스 C 마이너스 Y에 곱하기 T,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산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소비자산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선물의 이론적인 가격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거래될 때는 이 이론적 가격대로 결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이 시장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선물 가격이랑 이 이론 가격이랑 틀린 경우 이거를 틀린 그 수치만큼을 괴리도라고 부릅니다만, 결국에 만기 끝까지 가면은 이 둘은 결국 같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하게 된다까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